오늘 세계로 메디컬 생활 첫 번째 시간은 닥터 후리 이비인후과 전문의 조영훈 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혹시나 못 믿을까 봐 요렇게 다 가지고 왔습니다. 아, 네. 그래서 또 바디프렌드 고객님을 위해서 저희가 좋은 정보를 또 얘기해 주시려고 나왔어요. 인사 한번 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조영훈이라고 하는데요. 네. 시청자분들은 뭐 제가 의사라고 하면 다 믿어주실 텐데 여기 또 같은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못 저희는 믿겠다고 안 갖고 오라고 해서 이거를 갖다 놓고 네.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인터뷰를 요청을 드린 이유가 이제 코로나19가 살짝 잠잠해진다 싶었는데 다시 뭐 감염 경로라든지 감염 원인을 또 알 수 없는 환자들이 속속 나오면서 이게 이제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있다라고 정부가 또 시작 단계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사실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제 바이러스의 변종이 생겨서 이제 발생한 이제 감염증인데요. 사실 이거는 2000년 초반에 사스라든지 2015년에 있었던 메르스와 비슷하게 역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증입니다. 지금 사망률 같은 경우는 뭐 사스나 메르스보다도 더 낮다고 되어 있고 전파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서는 사스보다 낮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 뭐 세계화라든지 아니면 이제 공중 방역 그런 문제들 때문에 좀 더 예상보다 좀 많이 빠르게 좀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제 감기 증세를 보이시는 분들께서 내가 뭐 좀 열이 나는 것 같아. 왜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보시면서 열이 난다, 기침이 난다 이러면 혹시라는 불안감을 되게 많이 느끼시는 것 예, 같아요. 맞습니다. 감기와 코로나19 좀 차이점을 알려주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 이번에 바이러스 감염증 같은 경우는 열이랑 기침이 좀 특징적이고 목이 아프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특징이 좀 소화기 증상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좀 적고 네. 이제 보통 열이랑 기침이 상당히 특이적인 그런 이제 증상이 알려져 있고요. 반면에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독감 같은 경우는 발열이 나면서 몸살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감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감기 자체도 워낙 다양한 바이러스들 때문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증상도 또 다양해서 이제 뭐 딱 뭐 하나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할 때 만약에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걸린 환자들과 접촉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지금 중국에 여행 갔다 왔다든지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더 강력하게 의심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독감이 한창 유행할 때는 또 요새가 좀 독감이 좀 유행하다가 좀 잠잠해지긴 했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열이 나면서 몸이 아프다고 하면 독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검사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는 이제 지역 사회 내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어떻게 감염이 되는지 모르는 환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고요. 어떤 이제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같이 동반하는 경우에는 이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사망률은 좀 낮다고 알려져 있지만은 맞아요. 지금 한 중국의 예를 보면은 20% 정도는 상당히 좀 위험한 수준으로 증상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보통 뭐 여기저기 좀 지병을 앓고 계신 노년층 분들에서 좀 사망률이 높다라는 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은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이제 면역력이 강하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면역력이 강했을 때 이런 변종 감염증이 생겼을 때 그 우리 몸에서 사이토카인이라고 해서 우리 몸을 스스로 보호해주는 면역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는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현상도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예방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또 호흡기 질환에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예.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비인후과 전문의이시니까 간단하게 또 간편하게 이렇게 하시면은 좀 예방할 수 있어요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마스크를 잘 올바르게 쓰는 거 하나와 그다음에 손을 잘 씻는 것도 올바르게 씻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이제 손만 뭐 물과 비누를 이용해서 30초 이상 씻거나 아니면 손소독제를 이용해서 제대로 씻기만 해도 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죽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 같은 것들이 어떤 우리 비말 감염이나 접촉 감염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손만 잘 씻어도 많이 할 수 있고 마스크를 끼면서 내 자신을 보호하는 거 있지만 혹시 내가 바이러스를 갖고 있을 때 남한테 또 전파를 안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도 또 중요하게 됩니다.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게 우리가 몸을 따뜻하게 해서 우리의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면은 호흡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하면 좋은지 말해주세요. 이게 그 이제
어떤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이제 5도 이하라고 하면 이제 겨울철인데 겨울철에 온도가 1도 떨어질 때마다 호흡기 감염 질환에 대한 병원에 방문하는 빈도가 1도 떨어질 때마다 19% 증가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다음에 또 네덜란드에서는 온도가 1도 떨어질 때마다 호흡기 질환에 대한 사망률이 또 올라간다는 그런 보고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추운 겨울철에는 이렇게 몸을 좀 따뜻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 겨울철에 온도가 낮아져 몸이 차가워지게 되면은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표면에 있는 이제 그 혈관들이 수축을 하게 돼요. 호흡기 질환과 비교해서 얘기하면은 호흡기 쪽에 있는 점막들에 혈관들이 수축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우리 몸에서 방어 기제가 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쪽으로 면역 세포들도 덜 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외부 항원 물질들이 왔을 때, 외부 물질들이 왔을 때 우리 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선모 운동 같은 것들이 있게 되는데 온도가 떨어지면 그런 것이 약해집니다. 네. 또 건조하고 이런 것들도 또 하나의 또 추가적인 원인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서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면 좋다. 예, 맞습니다. 네. 닥터오니의 제안처럼 체온 유지만 잘하시더라도 면역력 관리를 잘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바디프렌드 전 제품에는 온열 모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따뜻하게 마사지 받으시면서 건강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수면 10년 연장 프로젝트 바디프렌드와 함께했습니다.